안녕하세요. KIRP 공도TV입니다. 오늘도 중급 1 11과 익힘책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11과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11과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 여러분, 부동산이 뭔 줄 알죠? 부동산은 그렇죠. 움직이지 돈 무브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거 부동산.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니까 이거는 산이나 또는 뭐 또 땅이나 이런 걸 보고 부동산이라고 하죠. 부동산.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이렇게 하네요. 그죠? 그래서 1번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매매. 매매는 뭐예요? 그렇죠. 사고, 팔다. 사고, 팔다, 매매.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사다, 매에다가 팔다, 매예요. 그래서 매매합니다. 사고, 팝니다. 임대. 임대는 빌리다. 빌리다. 임대는 빌리다죠. 그래서 빌리다. 그다음에 전세. 자,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그런 말이에요. 전세. 그래서 영어에서는 리즈라고도 하긴 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맡긴 다음에 디파짓을 맡기고 보증금. 그래서 보증금을 맡기고 보증금이요. 그래서 보증금을 맡기고 집을 임대를 하는 거죠. 렌트를 하는 거, 빌리는 거죠. 이게 전세예요. 디파짓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월세는 매달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월세는 이제 만시잖아요. 그래서 만시 렌트 하는 거 이게 이제 월세. 그래서 월세가 있고 또 어, 매주 내면은 주세, 그 다음에 연세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매매는 사고 팔다, 임대는 빌리다, 전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빌리다, 월세는 매달 세를 내다죠. 그래서 매달이니까 에블리 만스니까 뭐예요? 그렇죠. 월세죠. 매달이니까 월세죠. 매달 월세를 내야 해서 예금은 예금은 어떻게 해요? 그 은행에다가 돈을 넣는 거죠. 예금. 그래서 예금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집을 사려고 집을 사려고 무슨 가격? 집을 사는 거 집은 뭐예요? 집은. 그렇죠. 집은 무슨 가격을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사다, 팔다. 그래서 매매 가격. 사는 거니까 매매 가격을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비싸요. 자, 뭐로 살고 싶지만 뭐가 너무 비싸서 보증금. 그래서 디파짓이 보증금이 너무 비싸서 월세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뭐로 살고 싶은데? 전세로 살고 싶지만 보증금이 너무 비싸서 월세를 알아보기로 했다. 나라에서 빌려주는 거니까 뭐예요? 그렇죠? 임대죠. 빌려주는 거는 임대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들보다 월세가 저렴하다, 월세가 싸다 말이죠. 그래서 매달 월세를 내야 해서 예금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집을 사려고 매매 가격을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비싸요. 전세로 살고 싶지만 보증금이 너무 비싸서 월세를 알아보기로 했다. 나라에서 빌려주는 임대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들보다 월세가 저렴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교통 알죠? 여러분 교통 그거는 트랜스포테이션은 뭐 있어요? 뭐 버스라든지 아니면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교통기관이죠. 그래서 옵션.
자, 옵션은 뭐 같이 끼어져 있는 거잖아요. 옵션은 그야말로 옵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할 때, 차 살 때, 뭐 거울 같은 게 있어요. 차에 또 뭐 예쁜 핸들이 있어요. 옵션이. 집에도 여러분이 집에 이사 가면 집에도 옵션이 냉장고도 있고 또 세탁기도 있고 그러면 뭐라고요? 옵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교육 환경이요. education environment죠. 그래서 교육 환경이 좋아요. 옆에 학교가 있거나 또 학원이 있으면 교육 환경이 좋아요. 이렇게 하죠. 전망, 뷰예요. 보이는 거. 그래서 보이는 것을 전망이라고 하죠. 편의시설. 자, 편의시설은 놀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편하다. 그래서 convenience 있잖아요. 그래서 편한 거. 그래서 편한 그런 시설, 퍼실리티, 수영장, 영화관, 편의시설이죠. 자, 우리 집 근처에는 지하철역하고 지하철역 하니까 뭐예요? 그렇죠. 교통이죠. 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자, 노인들이 많아졌어요. 지방마다 노인들을 위한 뭐가 있어요? 무엇을 많이 만들고 있다. 그렇죠? 시설이죠. 어떤 시설?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다. 후엔시 집 주변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몰려 있어서 몰려 있다. 이렇게 왁을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있는 것을 이제 몰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몰려 있어서 무엇이 좋은 편이다? 초, 중, 고등학교니까 무슨 시설? 무슨 환경? 그렇죠. 에듀케이션 환경이죠. 교육 환경이 좋은 편이다. 지난번 집에는 가구, 세탁기 등에 뭐가 없어서 아주 불편했다. 이사 가면 집에 가구 있고 세탁기 있고 냉장고 있으면 뭐가요? 옵션이죠. 옵션이 없어서 아주 불편했다. 서울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그건 뭐가 좋아요? 뷰가 좋죠. 뷰 뭐라고 해요? 전망이 좋아서 서울 시내를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 집 근처에는 지하철역하고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지방마다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다. 후엔시 집 주변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몰려 있어서 교육 환경이 좋은 편이다. 지난번 집에는 가구, 세탁기 등의 옵션이 없어서 아주 불편했다. 서울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전망이 좋아서 서울 시내를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있는 것을 연결하세요. 커넥트 하는 거죠. 난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이 따뜻하게 하는 거죠. 스팀. 방을 따뜻하게 하는 거. 난방이 잘 안 되다. 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난방이 잘 안 돼서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게 난방이 잘 안 돼요? 주차할 곳이 없다. 그렇죠. 파킹할 곳이 없다. 햇빛이 잘 안 들어온다. 햇빛이 잘 안 들어오면 좀 추울 것 같다, 집이. 그죠? 층간소음이 심하다. 자, 층간소음 알아요? 그렇죠. 위층에서 아주 시끄럽게 하는 노이즈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가 시끄러운 거예요. 어디에 있는, 어떤 게 시끄러운 거죠? 그렇죠. 비틴하고 가운데에 있는, 어디에? 그렇죠. 층 사이에 시끄러운 소리를 이제 층간소, 이 간이라는 것은 비틴이라는 말이죠. 사이. 층은 플로르고요.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 소음은 시끄러운 소리. 그래서 층간소음이 심하다. 윗집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뭐가 심해요? 층간소음이 심하다. 이 집은 1층에 주차장이 없고, 주차장이 1층에 없어요. 주차장, 파킹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처에 골목이 좁아서, 좁다. 뭐가? 골목이. 작은 길을 보고 골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골목이 좁아서 아쉽네요. 그죠? 골목이 좁다. 그래서
이 골목 작은 그 우리 집 사이에 있는 작은 길을 그 골목이라고 하잖아요. 골목이 좁다 반대는 넓다. 그래서 골목이 좁아서 자, 차를 댈 수가 없겠어요. 그러면 뭐 할 곳이 없어요? 그렇죠? 주차할 곳이 없죠. 자, 잠깐만. 치워야 돼요. 자, 겨울에 보일러가 자주 고장나서 방이 너무 추워요. 뭐야? 뭐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난방이 잘 안 되다. 이렇게 하겠죠? 다음. 낮에도 집이 너무 어두워요. 그러면 뭐가 안 들어와서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다. 그래서 난방이 잘 안 돼요. 겨울에 보일러가 자주 고장나서 방이 너무 추워요. 주차할 곳이 없다. 이 집은 1층에 주차장이 없고 근처 골목이 좁아서 차를 댈 수가 없겠어요.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다. 낮에도 집이 너무 어두워요. 층간소음이 심하다. 윗집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는 4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글을 완성하세요. 신축 건물. 부동산 중에서 신축 건물은 뭐예요? 새로, 그죠? 새로 만든 건물. 그래서 새로 만든 건물이 신축 건물. 반대말은 구축. 이렇게 하죠. 구축. 자, 부동산 중개소. 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곳이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소. 중개소는 에이전시라고 해요. 에이전시 중개 이게 중간에서 소개해 주는 곳 있잖아요. 중간에서 소개해 주는 곳. 그래서 중개소. 부동산 중개소. 부동산 중개소에 가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 중개사. 중개사가 있죠. 자, 잔금. 자, 잔금은 남은 돈이죠. 잔금이 있으면은 어, 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동산 할 때 그 남은 돈 부동산을 이제 계약금을 주잖아요. 계약금을 주고 이제 그 다음에 지나면은 이제 잔금을 주죠. 잔금을 주고 이사를 들어가죠. 등기부 등본. 자, 등기부 등본은 뭐예요? 그 등기부를 사람은 뭐가 있어요? 주민등록, 외국인 등록이 있죠. 등록증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동산도 그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 카피 오브 집, 레지스터. 그래서 그 이제 집에 대해서 집이 어디에 있고 또 이 집을 언제 지었고 또 이 집의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하고 건물은 등기부 등본 이렇게 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이 있어요. 건물이라든지 또 땅 같은 거 있잖아요. 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은 주민등록 등본이 있어요. 누가 사는지, 그 집에 누가 사는지, 그래서 이게 있는 거죠. 그럼 봅시다. 한국에서는 집을 구할 때 보통 어디에 가서 알아봅니다. 집을 구하려고 하면 어디에 가서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알아봅니다. 집의 형태에는, 집의 폼은 주택이 있고, 빌라가 있고,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빌라,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오래된 집도 있고, 오래된 집은 뭐라고 해요? 그렇죠. 구축이라고 하죠. 구축.
자, 구축도 있고, 지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집이에요? 새 집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새 집이니까 자, 뭐라고 했죠? 신축 건물도 있습니다. 자, 신축 건물은 깨끗하고 보통 시설이 좋아서 비쌉니다. 그렇죠. 비싸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죠. 계약하고 보통 한 달 후에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는 날 뭐를 내면 마지막 남은 돈이죠. 뭐예요? 잔금을 내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집을 구할 때 보통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알아봅니다. 집의 형태에는 주택, 빌라,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오래된 집도 있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 건물도 있습니다. 신축 건물은 깨끗하고 마침 있으니까 보통 시설이 좋아서 비쌉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고 보통 한 달 후에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는 날 잔금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네요. 자, 이번에는 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으로 갈게요. 자, 문법 첫 번째 문법 뭘까요? 는 대다가이네요. 는 대다가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비슷한 다른 동작이나 상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이나 상태가 하면 형용사고 동작은 동사잖아요.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가 어떤 다른 동작이나 상태가 더해지는 걸 말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더함이죠. 어떤 정보가 더해지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 집이 깨끗해서 좋네요. 이렇게 하니까 깨끗한 데다가 여기다가 이제 요 깨끗한 거 하고 또 다른 깨끗하다 하고 그다음에 월세도 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상태에다가 또 다른 상태가 더해진 걸 니은데다가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렇게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것을 더 이야기할 때는 데다가를 사용해요. 는 데다가는 동사하고 형용사, 명사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동사하고 형용사는 는 데다가는 어떤 액션에다가 또는 상태에 비슷한 성질, 같은 성질이어야 돼요. 그래서 음, 그 여자는 키도 큰데다가 어, 얼굴도 예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여자는 키도 큰데다가 산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슷한 성질, 동작이나 상태를 더해서 말할 때, 자, 사용해요. 그리고 선행절과 앞에 나오는 절하고 후행절 뒤에 나오는 절의 주어는 서브젝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에다가도 동작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이 주어가 같은 거예요. 얘도 같은 거고 얘도 같은 거죠. 그래서 주어가 같아야 되고 그 내용이 비슷한 성질이어야 해요. 비슷한 성질. 다른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명사는 인데다가를 사용해요. 이다를 붙인 다음에 니은데다가 해서 인데다가 자, 동사의 과거에는 자, 은데다가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일 때 은데다가 는데다가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니은데다가 그러니까 니은데다가를 사용하는데 동사에도 이렇게 과거일 때는 이제 은데다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문제를?
자, 는 데다가는 동사일 때 동사 받침 있든지 없든지 다 동사는 는 데다가예요. 그리고 있다 없다도 는 데다가예요. 자, 그럼 볼까요? 예를 봅시다. 먹다 동사죠. 그러니까 뭐예요? 먹는 데다가 가다 동사죠. 먹다 받침 있는 동사죠. 가다 받침 없는 동사죠. 가는 데다가 이렇게 됐죠. 만들다 리얼 받침이에요. 리얼 받침 탈락하죠. 탈락하고 만드는 데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동사는 받침이 있든지 없든지 그 다음에 리얼이든지 는 데다가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받침이 있으면 은 데다가가 되죠. 그리고 받침이 없거나 리얼 받침 형용사면 니은 데다가를 사용해요. 그래서 작다 받침이 있는 형용사죠. 그러면 작은 데다가 좋다는 자 받침 있는 형용사죠. 좋은 데다가 춥다는 비읍이죠. 그러니까 비읍은 우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추운 데다가 그리고 형용사 받침 없는 거예요. 비싸다 그러면 받침 없으니까 비싼 데다가 크다 큰 데다가 멀다는 리얼 탈락하고 어떻게 해요? 먼 데다가 동사 리얼인 거하고 형용사 리얼인 거하고 다르죠. 그리고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인 데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는 선생님인 데다가 이렇게 선생님 하면 이 붙이고 선생님이다잖아요.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요 이다에다가 미음 붙여서 인 데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인 데다가 그 여자는 선생님인 데다가 화가이기도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페이지 92쪽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여기는 다 뭐예요? 여기는 여기까지는 여기는 자다 먹다 운동하다는 여기는 동사네요. 그리고 재미있다 있다 없다는 는 데다가 붙여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크다, 좋다, 크다는 받침 없는 형용사. 자, 좋다는 받침이 있는 형용사. 자, 저렴하다, 저렴하다, 놀다, 놀다는 리얼인 거, 리얼 있는 동사. 멀다는 리얼 있는 형용사. 춥다, 비읍이죠. 자, 여기는 과거죠, 과거. 과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은데다가 한다고 그렇게 했죠. 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형용사가 은데다가를 했는데, 은데다가를 했는데, 형용사 뭐예요? 같이 있는 거, 은데다가 했는데, 과거형일 때도 은데다가를 사용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다, 자는 데다가 먹다, 먹는 데다가 운동하다, 운동하는 데다가 한 데다가 하면 안 돼요. 운동하는 데다가 뭐니까? 동사니까. 동사는 다 는을 붙여야 되죠. 재미있다, 재미있는 데다가 이렇게 했어요. 자, 크다는 형용사죠. 형용사 받침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데다가 좋다, 좋은 데다가 자, 형용사 받침 있죠. 은 데다가 자, 형용사 받침 있는 거하고 동사 은 데다가 동사는 은 데다가 는 데다인데 은 데다가 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과거라는 뜻이잖아요. 과거. 자, 이거 왜 동사인데 왜 은데다가요? 교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동사가 은데다가 붙으면 이거는 과거라는 뜻이죠. 저렴하다. 저렴하다. 형용사니까. 형용사 받침 없으니까 저렴한 데다가 놀다 리얼 받침이네요. 그러면은 리얼 받침 동사예요. 동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노는 데다가 멀다 리얼 받침 형용사네요. 형용사 탈락하고 받침 없는 걸로 하고 먼 데다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춥다, 추운 데다가 그다음에 잤다는 동사인데 과거죠. 과거면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과거? 잔데다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잔데다가 그다음에 자다니까 잔데다가 먹었다, 먹은 데다가 그다음에 만들었다, 만든 데다가 그죠. 그다음에 들었다, 든 데다가 들었다 여기는 들은 데다가 되겠죠. hear 그죠. 들었다니까 물건을 들었다가 아니고 이거는 들었다 이거는 듣다잖아요. 듣다 주었다 주운 데다가 골랐다 고른 데다가 이거 중요하죠. 그죠. 고른 데다가 그래서
이 동사들인데 이제 은연데다가 은데다가 이렇게 다 된 거예요. 주은데다가 과거형, 동사 과거형이죠. 좀 많이 어렵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볼게요. 자,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이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 가깝다. 자, 형용사죠? 가까운 데다가 근처에 시장이 있어서 살기 편해요. 자,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학교에서 멀다니까 먼데다가 방도 좁아서 학교에서 멀고 그다음에 방도 좁고 그래서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죠? 먼데다가 방도 좁아서 곧 이사할 거예요. 안젤라 씨는 운동을 잘하다? 동사니까 어떻게? 잘하는 데다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서 인기가 많아요. 지금 눈이 많이 오는 데다가 길이 얼어서 미끄러워요. 그래서 두 개 오는 데다가 길이 멀어서 미끄러워요. 그 영화는 재미있다. 재미있는 데다가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재미있는 데다가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본대요. 그래서 여기는 안젤라 씨는 운동을 잘하는 데다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서 인기가 많아요. 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학교에서 먼 데다가 방도 좁아서 곧 이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두 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거기에다가 자, 더하기가 되는 거죠. 더하기가 됐죠. 자, 이번에는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한국의 여름 날씨가 어때요? 한국의 여름 날씨는 뭐 덥다, 더운 데다가 비가 많이 내려요. 이렇게 되죠. 민수 씨, 요즘 그 시장에 자주 가네요. 그 시장 과일이 품질이 퀄리티가 좋다. 가격이 저렴하다. 품질이 좋은 데다가 가격도 저렴해서 자주 가요. 제이슨 씨, 안색이 안 좋아요. 안색이 뭐예요? 얼굴 색깔이죠. 자, 얼굴 색깔이 안 좋아요. 언제 얼굴 색깔이 안 좋아요? 그렇죠. 아프거나 또 기분이 나쁘거나 또 얼굴 색깔이 안 좋을 때가 아프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그럴 때. 그래서 어디 아파요? 어제 잠을 잘 못 자다니까 그죠? 뭐예요? 잔 데다가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제 잠을 못 잔 데다가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해요. 이렇게 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여름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아요? 제주도에 한번 가보세요. 제주도는 경치가 비읍이죠. 자, 그다음에 맛있는 해산물, 시푸드, 해산물이 많다. 경치가 아름다운 데다가 맛있는 해산물도 많아요. 그래서 경치가 아름다운 데다가 맛있는 해산물도 많아요. 이렇게 했어요. 왜 오늘 지각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버스를 놓쳤다. 아, 과거 조심하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늦게 일어난 데다가 버스를 놓쳤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놓쳐서 지각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자, 늦게 일어난다가 버스까지 놓쳤어요. 버스를 놓쳤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까지 하면 좀 더 조금 유창한 한국말이죠. 그래서 여기 한 데다가 뭐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왜 오늘 지각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난 데다가 버스까지 놓쳤어요. 여름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아요? 제주도에 한번 가보세요. 제주도는 경치가 아름다운 데다가 맛있는 해산물도 많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이슨 씨, 안색이 안 좋아요. 어디 아파요? 어제 잠을 못 잔 데다가 요즘 일도 많아서 피곤해요. 민수 씨, 요즘 그 시장에 자주 가네요. 그 시장 과일이 품질이 좋은 데다가 가격도 저렴해서 자주 가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방이 넓다. 방이 넓다. 반대가 뭐예요? 방이 좁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내용이 재미있다. 자, 운동을 하다. 일이 많지 않다. 요즘 매일 뭐 한 데다가 저녁을 조금만 먹어서 두 가지 했네요. 조금만 먹어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 요즘 매일 뭐 하는 데다가 운동을 하는 데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 데다가 저녁을 조금만 먹어서 자, 플러스를 해서 뭐가 됐어요? 살이 많이 빠졌어요. 다이어트가 됐네요. 새로 이사한 집은 무한 데다가 침대, 세탁기, 냉장고가 있어서 이거 침대, 세탁기, 냉장고를 뭐라고 했어요? 집에 그 집에 갖추어져 있는 거. 그래서 옵션이라고 그랬죠. 그죠? 옵션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침대, 세탁기, 냉장고가 있어서 살기 편해요. 새로 이사한 집은 무한 데다가 그렇죠. 방이 넓다. 넓다니까 형용사니까 어떻게 하죠? 방이 넓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새로 이사한 집은 방이 넓은 데다가 침대, 세탁기, 냉장고가 있어서 살기 편해요. 그 영화는 자, 어떤 데다가 가족이 함께 볼 수 있어서 그죠? 인기가 많아요. 자, 영화 어디 있어요? 내용이 재미있다. 있다니까요. 는 데다가죠. 자, 그 영화는 내용이 재미있는 데다가 가족이 함께 볼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아요. 자, 새로 이직한 회사는 이직하다. 뭐 한 거예요? 직장을 옮기다. 회사를 옮기다. 이직하다. 직장을 옮기다. 그래서 이가 뭐예요? 옮기다죠, 옮기다. 자, 그래서 옮기다 또 뭐 있어요? 그렇죠? 이사. 이렇게 되죠? 이동. 이렇게 할 때 이는 옮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새로 이직한 회사는, 새로 옮긴 회사는 뭐 하고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워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새로 이직한 회사는 일이 많지 않다. 그죠? 그래서 아는 데다가 일이 많지 않은 데다가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워서 아주 좋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요즘 매일 운동을 하는 데다가 저녁을 조금만 먹어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 새로 이사한 집은 방이 넓은 데다가 침대, 세탁기, 냉장고가 있어서 살기 편해요. 그 영화는 내용이 재미있는 데다가 가족이 함께 볼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아요. 새로 이직한 회사는 일이 많지 않은 데다가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워서 아주 좋아요. 이렇게 했네요. 정말 좋은 회사네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우니까요.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법이네요. 자, 는 데다가 다음에 니언다죠? 니언다. 자, 니언다는요, 언제 사용하냐면 주로 신문, 책 등 객관적인 글에서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글에서 오브젝트 텍스트예요. 그 객관적인 글.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 텍스트, 그래서 객관적인 글에서 이게 자기 감정이나 그게 아니고 증거가 있고 그런 글을 객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객관적이다. 그래서 객관적이다라는 거 반대는 주관적이다. 내 감정대로 이야기하는 게 주관적이다고 하죠. 증거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글에서 신문이라든지 뉴스페이퍼나 아니면 북 같은 그런 객관적인 글에서 현재의 팩트를 사실을 서술할 때, 쓸 때 사용해요. 현재의 사실. 그래서 현재의 사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객관적인 글인데 이때는 는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행복 아파트가 인기다. 그래서 인기는 명사잖아요. 명사. 그래서 명사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인기가 명사가 받침이 없죠. 받침이 없어서 이가 이제 생략되고 인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설이 있다. 그다음에 좋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주로 신문이나 책 등 객관적인 글에서 어요를 사용하지 않고 니은다, 는다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는다는 신문이나 책 등 객관적인 글에서 현재의 사실을 서술할 때 사용하죠. 만약에 그 말을 할 때에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과 친구이거나 또는 아랫사람일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니?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문이나 책 같은 곳에서 현재 사실을 서술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을 할 때 부어적인 상황에서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과 친구이거나 아랫사람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니언다는 과거의 사실을 서술할 때는,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은 얻다, 그죠?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하지만 과거면 나는 밥을 먹었다. 그래서 이거는 는다를 하면 밥을 먹는다 이렇게 사용하죠. 근데 어제 밥을 먹었다. 그래서 이렇게 얻다를 사용하죠. 과거 사실에 있어서는. 그리고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명사할 때는 이다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는다는 동사 받침 있을 때는 는다, 읽다, 읽는다, 먹다, 먹는다, 듣다, 듣는다, 신다, 신는다 이렇게 사용하고요. 동사 받침이 있을 때는 는다를 사용하고 동사 받침이 없거나 리얼 받침일 때는 니은다를 사용해요. 보다, 본다, 계약하다, 계약한다, 살다, 자 리얼 탈락하고 산다 이렇게 합니다. 그 여자는 안성에 산다. 그 여자는 평택에 산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그냥 다를 붙이는 게 있어요. 이건 형용사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다를 붙이죠. 많다, 그죠? 예쁘다, 가깝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다, 위험 니다를 사용하고 니은다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오다, 오다는 어떻게?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받침이 없으니까 온다 이렇게 씁니다부터 해볼까요? 먹다 먹습니다. 모르다 모릅니다. 그 다음에 비읍니다가 되는 거죠. 이거 씁니다를 붙이면 씁니다는 받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비읍니다는 받침이 없을 때 이렇게 사용하죠. 받침이 있으니까 씁니다가 되고 여기는 받침이 없으니까 비읍니다가 되죠. 모릅니다. 모릅니다는 이게 받침이 없으니까 비읍니다가 된 거죠. 모릅니다. 아프다도 받침이 없으니까 아픕니다. 비읍니다가 되죠. 그래서 비읍니다가 되죠. 춥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침이 있으니까 그렇죠. 춥습니다. 맛없다? 맛없습니다. 듣다? 듣습니다. 공부하다? 공부합니다. 살다? 리얼 탈락하고 삽니다. 길다? 자, 여기는 탈락하고 깁니다. 이렇게 사용하고요. 씁니다, 비읍니다. 근데 는다를 하면은 오다, 온다, 먹다, 먹는다. 이 받침이 있으니까 는다가 되고 받침이 없으니까 니은다가 되죠. 그다음에 모르다는 모른다, 아프다. 이건 그냥 그대로 형용사니까 아프다. 자, 춥다, 춥다. 맛없다, 맛없다. 듣다, 듣는다. 공부하다, 공부한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 살다, 살다. 그렇죠? 자, 산다. 열 탈락하고 산다. 나는 안성에 산다. 길다. 길다는 형용사니까 그대로죠. 길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저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바꿔야 되죠. 나는 한국에서 고향 친구와 함께 아파트에서 삽니다. 이건 어떻게 바꿔요? 산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산다. 나는 한국에서 고향 친구와 함께 아파트에서 산다. 그런데 집이 회사와 아주 멉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멀다. 이렇게 되죠. 아주 멀다. 그래서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려고 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번 주말에 회사 동료와 함께 부동산 중개소에 갈 것입니다. 이 것이 명사죠. 그죠? 그러면은 갈 것입니다니까 어떻게 돼요? 갈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갈 것이다. 이사 갈 집은 회사에서 가깝고 근처에 마트나 시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좋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또 좋겠다. 좋은 집을 구해서 빨리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를 쓰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고향 친구와 함께 아파트에서 산다. 그런데 집이 회사와 아주 멀다. 그래서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이번 주말에 회사 동료와 함께 부동산 중개소에 갈 것이다. 이사 갈 집은 회사에서 가깝고 근처에 마트나 시장이 있으면 좋겠다. 좋은 집을 구해서 빨리 이사를 가고 싶다. 이렇게 합니다.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조금 어려운 사람은 엄청 어려운 거죠. 이렇게 하면은. 자, 이번에는, 자, 요거는 이제 책에 있는 거죠. 여러분 책에 있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이번에는 말하기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써볼게요. 자,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어떤 집을 구하세요? 찾고 있어요. 이 오피스텔은 어때요? 다른 곳도 좀 볼 수 있어요? 네, 오래됐지만 조금 넓은 곳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너무 피곤해요. 왜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요? 아니요. 뭐 해서 잠을 못 잤어요. 자, 들으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어디 있을까요? 듣는 게 여기가 있네요. 11과 부동산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어떤 집을 구하세요? 방이 3개인 아파트를 찾고 있어요. 뭐라고요? 방이 3개인 아파트를 찾고 있어요. 그랬죠? 방이 3개인 아파트를 찾고 있어요. 방이 3개인 아파트를 찾고 있어요. 3개인. 그래서 어떤 아파트? 방이 3개인 아파트를 찾고 있어요. 써보세요. 잘했어요. 방이 3개인 아파트를 찾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오피스텔은 무슨 말일까요? 2. 이 오피스텔은 월세가 비싼 데다가 좀 작네요. 이 오피스텔은 월세가 비싼 데다가 좀 작네요. 써보세요. 월세가 비싼 데다가 좀 작네요. 월세가 비싼 데다가 좀 작네요. 썼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 오피스텔은 월세가 비싼 데다가 좀 작네요. 다른 것도 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했네요. 자, 다른 곳도 좀 볼 수 있어요? 네, 오래됐지만 조금 넓은 곳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3.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너무 피곤해요. 왜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요? 아니요. 윗집이 시끄러운 데다가 룸메이트도 늦게까지 통화해서 잠을 못 잤어요. 뭐라고요? 윗집이 시끄러운 데다가 룸메이트도 늦게까지 통화해서 잠을 못 잤어요. 윗집이 시끄러운 데다가 룸메이트도 늦게까지 통화해서 잠을 못 잤어요. 썼어요? 윗집이 시끄러운 데다가 룸메이트도 늦게까지 통화해서. 자, 윗집이 시끄러운 데다가 룸메이트도 늦게까지 통화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렇죠? 아, 골치 아프네요. 그렇죠? 그래서 윗집이 시끄러운 것은 뭐라고 해요? 층간소음이라고 그러죠. 층간소음. 층간소음이 심한가 봐요. 층간소음. 룸메이트는 같은 방을 쓰는 사람 룸메이트라고 하죠. 이런 룸메이트는 나가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늦게까지 통화를 해요? 친구가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집을 구하세요? 방이 3개인 아파트를 찾고 있어요. 이 오피스텔은 월세가 비싼 데다가 좀 작네요. 다른 곳도 좀 볼 수 있어요? 네, 오래됐지만 조금 넓은 곳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너무 피곤해요. 왜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요? 아니요. 윗집이 시끄러운 데다가 룸메이트도 늦게까지 통화해서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듣기 해볼까요? 다음 대화를 듣고 물으면 답하세요.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무엇에 대해? 그래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라우만 씨는 어제 이사를 했다. 라우만 씨가 어제 이사를 했나요? 안젤라 씨는 이사 간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 이거 안젤라 씨가 이사를 갔나 봐요. 이거 틀린 것 같아요. 그죠? 자,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잘 들어야겠어요. 마음에 들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새로 이사 간 집은 난방이 잘 된다. 난방이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이사 간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안젤라 씨는 새로 이사 간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안젤라 씨가 이사 간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안젤라 씨가 새로 이사 간 집, 그냥 이사 간 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젤라 씨가 이사 간 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안젤라 씨가 이사 갔나 봐요. 들어보세요. 듣기 2.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안젤라 씨, 어제 이사했지요? 새로 이사 간 집은 어때요? 네,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이사한 집은 방이 넓은 데다가 깨끗해서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사를 한 거예요? 보일러가 자주 고장나서 난방이 잘 안 됐어요. 겨울철에 난방이 안 돼서 고생이 많았겠어요. 네, 밤에는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한 집은 새 집이라서 난방이 잘 돼서 정말 좋아요. 자, 두 사람은 이사 간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라우만 씨가 어제 이사를 간 게 아니라 안젤라 씨가 이사를 갔죠. 그죠? 그래서 이건 틀리고 안젤라 씨는 이사 간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들죠. 그죠? 마음에 드는 거고. 새로 이사 간 집은 뭐야? 마음에 들지 않는다. 틀렸죠. 자, 들지 않는다가 아니고 마음에 든다거든요.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새로 이사 간 집은 난방이 잘 된다. 그죠? 새로 이사 간 집은 난방이 잘 돼서, 어, 너무 이제 좋죠. 그죠? 지금, 안젤라 씨가. 그래서 이거는 맞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한번 글 볼까요? 자, 안젤라 씨 어제 이사했지요. 누가 이사했다고요? 그렇죠. 안젤라 씨가 이사를 했어요. 새로 이사가 간 집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뭐 하느라고? 그렇죠. 이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이사한 집은 방이 넓은 데다가 깨끗해서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다고 했죠. 왜 마음에 들어요? 넓은 데다가 깨끗해서.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이사를 한 거예요? 왜 이사한단 말이 없었는데 이사를 했어요? 보일러가 자주 고장나서 난방이 잘 안 됐어요. 아, 난방이 잘 안 됐군요. 아우, 겨울철에 난방이 안 돼서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죠? 난방이 안 됐으니까 겨울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네, 밤에는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한 집은 뭐라서? 새 집이라서 신축이죠, 신축. 그래서 새 집이라서 난방이 잘 돼서 정말 좋아요. 자, 난방이 왜 잘 됐어요? 그렇죠. 새로 지은 집이라서, 새 집이라서 난방이 잘 돼서 정말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그죠? 안젤라 씨는 새로 이사한 집이 마음에 들어요. 그 전 집은 보일러가 자주 고장나서 난방이 잘 안 됐다고요. 그 전 집은. 지금 새 집은 난방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서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읽기 볼게요. 읽기. 자, 읽기 한번 봐요. 이거 복잡해요. 수업 시간에 하세요. 음. 집 구하는 거, 집 이사 가는 거 이제 수업 시간에. 다음은 오피스텔 광고입니다. 광고를 읽고 읽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한국 오피스텔이고요. 보증금이 디파짓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매달 55만 원 내야 돼요. 24층인데요. 오피스텔이 24층 중에서 19층이고요. 그다음에 관리비가 25만 원이고 역까지 걸어서 5분이에요. 그래서 역까지 걸어서 5분이니까 여기는 역세권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까이 있으면 역세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방수는 하나고 욕실도 하나고요. 세대당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는 한 대 주차할 수 있어요. 입주 가능일은 즉시 바로 입주할 수 있고요. 관리비는 여기에 25만 원에 이제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관리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 보증금에 이 월세 대부분 이 월세를 내면은 이 월세 안에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방 내부에 옵션은 뭐가 있냐면 책상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가스레인지가 있고 에어컨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를 하세요. 이 집은 지하철까지 멀어요? 멀다? 안죠. 안 멀어요. 걸어서 5분이에요. 그래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말하면 도보로 5분 거리예요. 그래서 가까워요. 매월 55만 원을 내면 이 55만 원 월세를 내면 관리비를 안 내도 돼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따로 내야 돼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이 집으로 이사하고 싶으면 즉시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다. 입주는 집에 들어오다.
그래서 이사할 집이죠. 이 집은 이사할 집에 들어오다. 그래서 이 집을 이사하고 싶으면 바로 이사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죠? 바로 이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다음은 월세집. 매달 돈을 내는 집을 월세라고 했죠. 그래서 월세에다가 만수에 내는 플러스 집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월세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옷이 들어가서 이게 이 플러스라는 것이 이제 시옷이에요. 그래서 월세집이라고 합니다. 자, 전구, 건전지 등을 바꿀 때 누가 돈을 내야 합니까? 볼까요? 자, 월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 수리비는 집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고쳐야 돼요. 그래서 고치는 돈을 수리비라고 해요. 집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집주인은 집이 홍수나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홍수가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홍수는 이제 물이 너무 많은 걸 말을 해요. 그래서 플러드라고 하죠. 홍수. 태풍은 타이푼이에요. 바람이 많이 부는 거. 그래서 집이 홍수나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또 보일러가 오래돼서 난방이 안 될 때 보일러 오래돼서 수도관이 얼어서 수도 알죠, 여러분? 수도. 이렇게 수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수도에 물 나오는 데죠. 물 나오는데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수도가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뭐냐면은 수도관이죠. 관. 그래서 호스를 수도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수도관이 얼어서요. 얼어가지고 온수를 따뜻한 물이죠. 따뜻한 물. 그래서 온수를 사용하지 못할 때 집을 고쳐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수나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보일러가 오래돼서 난방이 잘 안 될 때, 또 수도관이 얼어서 온수를 사용하지 못할 때 집을 고쳐줘야 합니다. 이거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집주인이 안 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잘못으로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그 사람이 미스테이크를 한 거죠. 잘못으로 뭘 한 거예요?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는 그 사람이 잘못 만져서 고장 났을 때는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고장 났을 때는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구는 뭐야? 전구는 불이잖아요. 라이트 있잖아, 라이트. 전구. 그 다음에 건전지는 배터리. 전구, 건전지 등의 물품을 바꿀 때도 교환을 하는 거예요. 전구하고 건전지 같은 걸 교환할 때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가끔 집수리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집을 계약하기 전 집수리에 대한 내용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계약서를 이제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계약하기 전에. 그래서 월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수리비는 고장 났을 때 돈은 누가 내나요? 집주인은 집이 홍수나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보일러가 오래돼서 난방이 잘 안 될 때 수도관이 얼어서 온수를 사용하지 못할 때 집을 고쳐줘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잘못으로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는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구, 건전지 등의 물품을 바꿀 때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가끔 집수리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집을 계약하기 전 집수리에 대한 내용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구, 건전지 등의 물품을 바꿀 때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그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오래된 보일러를 수리할 때 집주인이 돈을 내야 한다. 맞죠? 오래된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는 집주인이 이제 고쳐주지. 이게 잘못이고요. 이제 오래된 거 여기서 오래된 거. 오래된 보일러가 오래돼서 난방이 안 될 때 집주인이 돈을 내야 합니다. 맞네요. 비가 많이 와서 집에 피해가 생기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홍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홍수 때 집에 피해가 생기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되죠. 수도를 잘못 사용해서 고장이 났을 때 잘못 사용한 거예요. 집주인이 고쳐주면 아니죠. 집주인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이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세입자라고 합니다. 세입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다릅니다. 이번엔 쓰기네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자, 집이 어디에 있어요? 위치, 어디에 있어요? 집의 위치를 물어봐요. 집의 형태, 원룸이에요? 주택이에요? 빌라예요? 아파트예요? 집의 구조, 자, 방이에요? 거실이요? 부엌이요? 마당이요? 집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다. 이래서 는다, 다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에 대해 써보세요. 그럼 나우만 씨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자, 메모를 볼까요? 집의 위치는 미래 지하철역 4번 출구 근처고요. 집의 형태는 빌라네요. 집의 구조는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방이 2개 있고 화장실이 하나 있네요. 집 내부는 집 안의 환경은 어떠냐면 햇빛이 잘 들어온다. 난방이 잘 되고 온수가 잘 나온다. 침대,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옵션이 있다. 집 주변 환경, 주변은 어라운드 환경은 어떠냐면 시장이 가까이 있다. 근처에 공원이 있다입니다. 그럼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지하철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빌라에서 누구와 회사 동료와 같이 살고 있다. 집에는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이 있다. 그죠? 내 방은 남향인데다. 햇빛이 잘 들어온다 하면 뭐예요? 남향이죠. 남쪽을 보고 있는 거죠. 남향인데다가 앞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뭐가 잘 들어온다? 햇빛이 잘 들어온다. 이전 집은 지금 집 아니에요. 이전에 살던 집은 겨울에 물이 잘 안 나와서 살기 불편했는데 이 집은 난방이 잘 되고 온수가 잘 나온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집에 침대,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에 뭐가 있다? 옵션이 있다. 기 편하다 있으니까 있어서 자, 옵션이 있어서 살기 편하다. 집 주변에는 뭐가 가까이 있다? 시장이 가까이 이유가 나오니까 있어서 퇴근할 때 여기에서 장을 본다. 시장이 가까이 있어서 퇴근할 때 여기에서 장을 본다. 또 근처에 공원이 있어서 주말에는 동료와 함께 운동하고 산책한다. 그렇게 했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지하철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빌라에서 회사 동료와 같이 살고 있다. 집에는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이 있다. 내 방은 남향인데다가 앞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햇빛이 잘 들어온다. 이전 집은 겨울에 물이 잘 안 나와서 살기 불편했는데 이 집은 난방이 잘 되고 온수가 잘 나온다. 그리고 집에 침대,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옵션이 있어서 살기 편하다. 집 주변에는 시장이 가까이에 있어서 퇴근할 때 여기에서 장을 본다. 또 근처에 공원이 있어서 주말에는 동료와 함께 운동하고 산책한다. 이렇게 잘 썼죠? 자, 이번에는
문화와 정보를 보겠습니다. 문화와 정보 공유주택 쉐어하우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같이 사네요. 쉐어하우스 입주자 모집 들어오는 사람 입주하는 사람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모집한다 입주자를 모집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혼자 살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요? 여러분 기숙사에서 같이 살아요? 요즘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한 집을 다른 사람과 나눠서 사는 것을 공유주택이라고 해요. 한 집을 다른 사람과 나눠서 사는 거. 이 살다라는 것은 사는 이야기죠. 그죠? 사는 거. 오늘은 공유주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공유주택 쉐어하우스는요. 공유주택은 2명 이상, 2인 이상의 사람들과 집을 공유하는, 같이 쓰는, 공유한 다음에 같이 쓰다. 그래서 같이 쓰는 임대주택이에요. 임대라는 것은 빌리는 거죠. 빌리다. 빌리는 주택. 그래서 빌린 주택으로서 최근에 여기 공유주택이 뭐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공유주택이 뭐예요? 최근에 젊은 사람 세대 사이에 젊은 세대 그래서 젊은 세대를 뭐라고요? 영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젊은 세대 영 제너레이션 젊은 사람들 사이에 급속히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빠르게 퍼져나오죠. 스프레딩이 되는 거예요. 스프레드. 공유주택에서는 거실, 주방, 기타 편의 공간, 세탁실, 운동실, 공부방 등을 같이 사용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 거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편의 공간들은 같이 사용하지만 각자 자기의 그 독립된 인디펜던스, 독립된 공간을 가질 수 있다. 방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사용하고 거실은 같이 사용하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공유주택의 월세는 주변 집세보다 어떻겠어요? 그렇죠. 싸죠. 싸면서도 또 좋은 거는 계약 기간이 최소 1개월이기 때문에 1개월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계약하면 2년을 살 수 있잖아요. 너무 길죠. 근데 1개월이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이 사회에 지금 나온 사람들은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 어덜트라고 하는 이게 비기너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작하는 사람, 사회생활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을 사회 초년생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공유주택이 인기가 있는 것은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뿐만은 아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만은 아니다. 어떤 게 좋으냐면 장점이요. 퇴근 후나 주말에는 거주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식사도 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하거나 취미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그래서 공유주택은 이렇게 어떻게 월세가 주변 집세보다 싼 거, 이거 좋은 점.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최소 1개월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사를 갈 수 있어서 좋은 점. 이렇게 이제 좋은 거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점은 퇴근 후나 주말에 거주하는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하거나 취미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게 세 가지가 장점이죠. 그래서 공유주택에서 따로는 뭐예요? 자기 혼자만의 공간, 자기 방에서는 따로 지내고 또 같이는 거실이라 따로 그리고 또 같이 이 말은 거실이라든지 뭐 또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따로 또 같이 두 개가 따로라는 말은 서로 떨어져서 지내는 거. 같이 지내는 거.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따로 하면서도 또 같이 하는 거.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로 또 같이 살면서 집세나 생활비를 절약하고 또 같이 있으면서 아주 various한 다양한 인간관계, relationship,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것은 이제 젊은 세대의 주거 문화가 되고 있다. 이 주거 문화라는 말은 집 문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집 문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쉐어하우스에 많이 산다. 이 쉐어하우스는 이제 2명 이상, 2인 이상의 사람들과 집을 공유하는 것을 공유하는 임대주택을 쉐어하우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게 아주 유행 트렌드가 된다.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공유주택은 이렇게 거실이나 주방이나 편의 공간은 같이 사용하고 자기 방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을 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월세도 주변 집세보다도 싸고, 그리고 계약 기간도 짧기 때문에 이 처음 사회생활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유주택의 좋은 점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그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여가 생활을 같이 하고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또같이라는 이런 공유주택은, 여러분 따로 또같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뭐를 이야기하는 거다? 공유주택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집세나 생활비도 절약하고 다양한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거, 이게 젊은 세대들의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다. 주거 문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공유주택은 무엇입니까? 말했죠? 2인 이상의 사람들과 집을 공유하는 임대주택을 공유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의 사람들과 집을 공유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유주택이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있죠? 뭐예요? 공유주택은, 자, 월세는 주변 집세보다 싸면서 계약 기간은 1개월, 최소 1개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초년생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죠. 자, 그리고 퇴근 후나 주말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여가 생활을 보내면서 대화하거나 취미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월세가 주변 집세보다 싸면서도 계약 기간은 최소 1개월인데다가 퇴근 후나 주말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하거나 취미 생활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다가 넣느라고 길어졌어요. 월세가 주변 집세보다 싼 데다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계약 기간이 최소 1개월인데다가 또 퇴근 후나 주말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하거나 취미생활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공유주택에서 살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그렇죠? 친구들. 저도 친구들하고 살고 싶어요. 자, 교수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살까 봐요. 그죠?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죠? 자, 그럼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11가 공부를 했어요. 제가 빨리빨리 하긴 하는데 여러분도 꼼꼼하게 천천히 공부를 해보고요. 자, 그럼 오늘 너무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어요. 여러분 12가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안녕.